대통령실에서 혹시 뉴스 모니터링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는 건지 아니면 극우 일베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믿고 어떤 실행을 지금 이런 방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지 근데 후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KBS 뉴스나 제가 진행했던 최강시사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그 어떤 분들은 뭐 편향적이다라고 충분히 보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 평화 평등을 지향했지. 그렇죠. 어떤 정책들은 민주당 정책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민주당 정책들 뭐 징벌적 손배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놓고 반대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극우 일베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다 좌빨이니까 다 몰아내야 돼.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실의 핵심들 또는 누군가가 휩쓸린 거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진짜. 정말 꼼꼼히 모니터해서 봤으면 KBS 뉴스가 그렇게 뭐 진보적이었던 뉴스는 저는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정과 예. 상식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특히 또 율사들이 많은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아주 그냥 입맛대로 어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 너무 좀 씁쓸한 거죠. 그렇죠. 결과를 떠나서도 일단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같은 경우는 한다는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사실 어제 예. 그게 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패널로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취재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들어와야 예, 돼. 또 최 기자님 모시고 예. 있는데 또 취재 안 해가지고 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취재를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부터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 아마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딱 하나 남은 이틀이 연거푸어 있는 본회의 일정인데 요때 그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부터 표결까지 끝내겠다. 원스톱으로 그렇게 정리하겠다. 왜냐하면 24시간 국회법상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보장되는 날이 딱 그때밖에 없어서 요날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만 23일 날 있는 본회의를 앞두고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대한 통과시켜야 될 법들을 다 싸그리 몰아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23일 본회의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30일과 12월 1일 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단체로 안 들어와 버린다. 네. 뭐 이런 불출석해버린다. 이제 예. 이런 전략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늦게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직접 청화를 해서 지금 이런 소문이 드는데 돌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전략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저희 이미 그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전략 뭐 플랜 A, 플랜 B 딱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대외비. 네, 대외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최소한 어떤 안건을 남겨서 11월 30일 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23일 본회의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안 들어가거나 예, 이런 전술적 판단을 다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한다. 라는 민주당 거예요. 내부에서. 네,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 손준성과 누구죠? 이정섭 두 사람에 대한 그 탄핵은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전략과 민주당의 전략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길 거냐. 이게 약간 톰과 제리의 싸움에서. 근데 그거는 관전 포인트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명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탄핵에 대한? 근데 저는 좀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네. 말을 하면 이상민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관급이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지금 의석수로도 탄핵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탄핵을 해서 만약에 얼굴 6개월 동안 안 봐도 되니까 그게 어디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요건이 해요. 되느냐. 그렇죠. 근데 예. 그 요건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능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싸가지론이나 네. 기분 나쁨만 갖고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저도 이동관 위원장 임명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 생각하는데 그래도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면서 자꾸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면죄부를 받아서 그렇지.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자리를 더 차지하고 더 바뀌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난점도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동관도 그럼 6개월 쉬다가 마치 휴가를 두듯이 네.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하나의 에너지를 집약해서 한 방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핵심 이동관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 저는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포커스 오늘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따질 게 너무 많죠. 양평부터 해서 예. 박정훈 대령 수사 외환 문제라든지 대통령실이 개입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쳐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각오를 하더라도 아.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공소장 그렇지. 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현재에서 인용이 된 거지 그거 없었으면은 증거가 없어서 아. 탄핵이 인용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국민의힘의 당 상황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이철규 나무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인요한 나무라고 해결이 안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정면 공격해야 당이 제대로 되듯이 전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완전한 인사 난맥상도 인사 대상자들도 문제지만은 그 인사를 임명하고 고치지 않는 대통령이 가장 주된 몸통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온을 하고 오히려 탄핵이 인용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나 네. 그 의석이나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8대 0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5%니까 혼자가 그냥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도 임계치에 왔다고 저도 생각해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느낌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소장이든 뭐든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뭐 범야권 세력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감시를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려면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뭔가 결과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취재해 보면 민주당은 그 이제 12월 국회를 상당히 뜨겁게 보내야겠다는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특검, 그러니까 쌍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요 특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끝낸다는 거니까 예. 12월 안에 일단 마무리를 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총선용으로도 아주 유효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상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한 그 국정조사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매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취재해 보면은 한 85%의 퍼즐을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준장에 해당하는 군사보좌관하고 그 해병대 사령관간에 나눈 그 문자 메시지가 국방부 보좌관. 그렇습니다. 예. 군사보좌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렇죠. 국방부 그러니까 군사보좌관. 장관의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준장이에요. 장군입니다. 원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결정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제출을 안 했겠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숨어 있고 그렇죠. 이 퍼즐을 맞추면 VIP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내용 제가 또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지면 거의 99% 맞춰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대통령 탄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국면은 내년 총선과 맞닿아 있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의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전술로 국회의장을 압박할 카드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처에서 난리거든요. 뭐 잘 경제 전문 예. 기자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생 경제 굉장히 심각하고 요 어려워요. 앞에 오는데 우리 공화당이 플랜카드를 써놨더라고요. 네. 물가를 안 잡으면 국민 마음 못 잡는다. 우리 공화당이 써놨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네. 스마트하네요. 네. 물가 못 잡으면 라임이 좋네요. 국민 민심 못 잡는다. 이거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그런 수준이죠. 예. 뭐 정치 지금 내부의 엉망이죠. 근데 대통령은 또 순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 예. 외교의 목적이 순방 그 자체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국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국 주도권을 실수 없이 잘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다가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책임을 느낀다면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면 좌우 순서 다 띄워놓고 그냥 탄핵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죠. 디테일과 순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선행이 되고 우선순위.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면서 탄핵도 전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국회의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순서 다 좌우 자르고 국민 마음 설득 다 떠나서 그냥 자신들의 감정에 분을 못 이겨서 그냥 탄핵 덮어놓고 탄핵 이러면 어차피 탄핵을 의결할 수는 있지만은 헌재 가서 그게 인용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실망하는 또 국민들의 이 뭐랄까요 그 좌절감, 이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를 좀 전략적으로 좀 민주당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최강시사 하면서 느꼈던 거 한 2년 반 동안 지금의 지형을 유튜브의 클릭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KBS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우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오는 채널, 굉장히 그 섞여 있는 채널이다라고 본다면 가장 인기가 있는 쪽은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쪽이 클릭수가 가장 높습니다. KBS 일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친명 계열이 높고요. 그 다음이 거의 뭐 몇백 단위로 거의 꼴등 수준이 비명 그리고 친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보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민주당이 왜 KBS 일라디오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룹에서 왜 클릭수가 2등일까? 민주당 친명계가 왜 1등이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늘 수십만 나올까? 그리고 수백만 나오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문정, 박종훈 대령, 뭐 사사건거 나왔습니다. 특별하신 분들. 지금 현재 물론 그럴 수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주한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인데 야 이건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거랄지 또는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신인규가 잡고 있는 건 뭘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범야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건지 범요권으로 분류되는 건지 그것도 좀 헛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그 표심을 분석해 보면 진보 30, 보수 30, 가운데 이제 스윙보터 소위 이제 중도 부당파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40%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인 중도 민심에 소구력이 있는 정치를 해야 그게 본인들의 정치에도 사실 뭐 매력을 끌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지지층만 보고 호소하는 정치가 굉장히 만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나중에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한테 수박 같은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이제 거침없이 가감없이 막 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용되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극단적인 구구 정치, 극단적인 극좌 정치로 갔을 때 이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도움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실은 그렇죠. 이게 민심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유튜브 저는 조회수가 민심이에요. 맞아요. 그거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특히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는 않았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수박이라는 말도 그거 진짜 안 써야 돼요. 예. 동양인들한테 바나나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멸칭이죠, 멸칭.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예.